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도 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예상퍼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서 적정 퍼값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주식에 투자를 자주 해왔고 뭐 지금도 하지만 그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주가라는 것을 주가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PER, P P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EPS가 상승하거나 PER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둘 다 상승하거나 셋 중에 하나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EPS 상승이 이 주가 상승에 아주 뭐랄까 큰 그 연관이 있고요. 퍼가 높아져 갖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퍼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퍼의 확장 그러니까 퍼가 뭐 5배에서 뭐 10배로 가거나 10배에서 20배로 가거나 이렇게 퍼의 확장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예로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PS 곱하기 퍼인데 그 주가가 적정 주가가 EPS 곱하기 퍼인데 이 퍼가 생각 외로 주가 상승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여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시장이 정말 미쳐서 날뛰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미인주라든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퍼의 확장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PS가 예를 들어서 30% 상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주가도 30% 정도만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주가가 EPS 상승분에 의해서 상승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0%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EPS가 30%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100% 상승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퍼의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거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인으로 한번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퍼가 주가 상승에 주가 하락이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2013년도 한 1,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26,000원까지 2018년도 초에 26,000원까지 상승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상승이. 근데 이거를 보시면 상상인의 어떤 손익계산서 라인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작년에 1,700억까지 약 6배 상승했습니다. 6배. 6배 상승했는데 이게 연말퍼죠. 연말값으로 아마 나온 퍼인데 퍼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연말 퍼 값은 이렇게 낮습니다. 10이 넘은 적이 없어요. 10이. 그쵸? 뭐 현재는 이제 그
이거는 최근 퍼니까 보시면 지금 약 5,600억 정도 하는데 지금도 퍼 5배 정도 되는 거죠. 영업퍼로 하면은 이거 뭐 1,600, 한 1,800억 되니까 최근 4분기 합이. 그래서 상상인을 보면은 뭐 퍼의 확장으로 그렇게 그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퍼의 확장은 시장이 미인주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퍼의 확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노리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꼭 퍼가 낮아야,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한데 꼭 낮아야만 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PS 상승으로도, 그러니까 순이익 상승으로도 영업이익 상승으로도 얼마든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퍼기 때문에 현재 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퍼가 5배니 10배니 20배니 30배니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약에 어느 기업 퍼가 이런 A, B, C, D 퍼가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이제 EPS 하면은 주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적정 주가가, 뭐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퍼의 숫자는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EPS의 상승분으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쵸? 만약에 퍼 30짜리라 퍼 30짜리인데 EPS가 증가하더라도 아직 퍼가 높기 때문에 고평가이기 때문에 얘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얘 주식은 오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EPS 상승만큼, 만약 EPS가 100% 상승하면 주가도 100%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퍼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PBR 말씀드렸을 때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었죠. 저 PBR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퍼도 마찬가지예요. 저 퍼라는 것이 주가 상승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EPS, 이게 방향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익이 현재 주가에 넘치도록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차트가 뭐 한 2, 3년 이루고 횡보했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에서. 만약에 이 수준에서 퍼는 한 3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간부터 주가가 아니고 이익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두 분기 일시적인 거라면 뭐 반짝하고 말겠지만 이 당시 퍼가 30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증이익이 나오면은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초보자니까 막 모멘텀 투자를 할 건 아니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00% 올랐다고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익이 다시 여기서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조금이라도 시장 마음에,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라든가 아니면 YOY 기준으로 충분한 상승이 안 나오면, 이익이 충분한 증가가 안 나오면 주가가 여기서 다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낮은 수준에서 주가는 이익이 증가되는 게 확실해지면 주가는 뭐 퍼에 상관없이, PBR에 상관없이 주가는 상승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뜬 상태에서는 이익이 컨센서스에 미달한다든가 아니면 상승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든가 뭐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면 주가가
여기서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익이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산주 이런 말을 하죠. 자산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이런 말도 하고 턴 어라운드 주식 이런 말도 하죠. 피터 런치가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리고 수익주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꾸준히 돈을 버는 주식 수익주, 그리고 성장주 뭐 이외에도 많은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식들은 어차피 퍼 가지고 이익 가지고 내가 밸류에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런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산주니 턴어라운드주니 수익주니 성장주니 이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익이 현재 하락하는 구간에 있느냐, 이익이 현재 상승하는 구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장주도 뭐 매분기 매년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 성장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뭐 해자를 갖고 있을수록 그 성장하는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뭐 30년, 40년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은. 왜냐면은 그러면 그 기업이 결국에는 경제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돼지 사이클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경쟁자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에는. 그래서 모든 주식은 앞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익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는 기업의 주식, 그리고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주식,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주식은 당연히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이고요. 자산주라고 할 때도 자산주도 이익 그 볼륨이 변동이 크지만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이익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도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익 라인이 성장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건 뭐 수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그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는 주식은 저퍼라든지 저PBR이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가 빠집니다. 대신에 저PBR은 좀 덜 빠져요. 왜냐하면 저PBR 이런 자산주에는 원래 기대 자체가 좀 낮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실망도 작은 법이죠. 그래서 주가 하락하는 폭이 작습니다. 저포 주식보다는. 그리고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고퍼나 고PBR에 상관없이 주가는 다 상승합니다. 왜 그렇죠? EPS가 상승하는 분만큼은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몇 가지 예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몇 가지로 일반화한다는 거는 오류일 수 있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투자하면서 느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바라보면. 자, 화성산업을 보시죠. 화성산업을 보시면 화성산업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여기 연초보다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보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업포로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이익포로 하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포로 계산을 한 거고요.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영업포가 2.6배였습니다. 그러면 퍼로 하면은 뭐 한 4배 정도 되는데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연초 대비 왜 하락을 했을까요? 퍼가 낮은데 불구하고 지금도 3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671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왔는데 보시면 1, 2분기 실적이 이전과는 완전 다르죠. 예. 이러면 퍼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주가는. 그리고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화성산업이 직접 땅을 사서 건물, 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거에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데 토목공사도 약간 하지만 한마디로 실적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비즈니스는 그리고 연초부터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영업 퍼가 낮지만 분기 실적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퍼가 지금 3배니까 싸네하고 생각해서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사시고 싶으면 사야죠. 싸니까. 근데 저는 안 사요. 동원개발 한번 볼게요. 동원개발도 비슷한 회사죠. 제가 일부러 비슷한 회사를 뽑은 거예요. 얘는 영업퍼가 2.2배였습니다. 더 낮죠. 그 화성산업보다 돈도 더 잘 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연초보다 지금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초부터 7월 달까지는 상승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실적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주식이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면 주가 빠지는 게 실적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익 베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에요. 이익하고 잘 연동해서 움직이는 주식. 보시면 작년에 1600억 찍었는데 1분기에는 괜찮게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YOY로 일단 작년에 1600억으로 마감했는데 1분기에 400억 찍었으면 단순히 곱하기 4 하면 4, 4, 16 나니까 1600억 그러니까 실적이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죠.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때쯤 했는데 열심히 막 기업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알고 미리 다 던진 겁니다. 실적 안 나오는 거 알고.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야 싸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죠. 예, 앞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리고 3호라는 기업도 3호라는 기업은 대림 쪽에서 갖고 있는 건설회사인데 여기는 대림 이편한 세상 대림 이편한 세상이 맞나요? 대림 이편한 세상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림 이편한 세상 맞네요. 예.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아파트 지어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 땅 사서 분양하는 거는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얘도 1월달보다 1월달에 14,000원에서 거의 100%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면 이익이 계속 늘었죠. 꾸준히 늘었고 작년에 800억 900억 찍었는데 1분기에만 358억 2분기에는 457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도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어닝 서플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매출액 엄청나게 늘었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늘었죠. 순이익도 당연히 엄청나게 늘었죠. 이런 걸 보통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해요. 깜짝 놀랄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아마 5월 달에 발표했을 건데 잠깐만요. 이거 언제 발표했냐? 5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날.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발표했으니까 이전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선침해했네요. 선침해하고 5월 15일 날 정작 그 발표 날에는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주가가 빠졌어요. 요게 왜 빠졌냐면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 빠졌냐면 일단 시장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이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건설업이라 아무래도 이익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얘도 보시면 얘도 영업허가 2.4배였습니다. 이 당시에 연초에 2.4배고 현재 이익 라인이 깨지지 않고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유지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밖에 상승 못했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쵸? 영업허 2.4배니까 영업허 10배만 주더라도 여기서 10배 가야 되잖아. 5배는 올라가야 되는데 퍼의 확장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서 상당히 예뻐해야 그 퍼의 확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퍼의 확장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투자하실 때, 이 퍼로 투자하실 때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사결을 볼까요?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사결. 나이스 정보통신은 연초에 영업허가 5.4배였고 얘는 약 2배였습니다. 한사결은 보시면 이것도 되게 웃겨요. 왜 그러냐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3천억이거든요. 근데 버는 돈이 3, 400억 대요. 영업이익이. 근데 얘가 3,100억 대고 NH 어디 갔어? 얘는 4,900억 대인데 얘는 200억 넘은 게 처음이에요. 이때가. 그쵸? 이제 올해 300억 정도 벌 거라 그러는데 이게 한국 사이버 결제가 훨씬 비싼 거잖아요. 나이스 정보통신에 비교하면. 그쵸? 근데 얘도 보시면 얘도 연초 값이 이랬습니다. 여기 영업허 수준으로 5배인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때 이제 이익이 성장하면서 쭉 오버슈팅 났다가 조정이 나온 거죠. 조정이 깊게 나와서 여기 너무 싸다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사서 올린 겁니다. 누군가 사서 올린 거고 실적도 보시면은 작년에 353억이었는데 한 180억 벌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아직 3분기 실적은 발표 안 했고 NHN 사이버 결제를 보면 얘는 이 당시에 영업허가 약 10배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5배 정도 되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럼 비싸니까 나이스 정보통신에 비해서는 비싸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승합니다. 왜냐면 얘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45억 찍었죠. 145억 찍었는데 작년에 218억이니까 145억 곱하기 2 하면은 약 290억으로 성장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쵸? 근데 얘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가 약간 꺾였어요. 88억. 약간 꺾였죠. 근데 얘는 이제 애플 쪽 그 결제 그거를 받아서 앞으로 그 실적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클래시스를 보면 핫하죠. 그 미용 그 기구 때문에 얘는 오늘도 되게 길어진다. 얘는 연초가 15.4배입니다. 영업허로 이때 당시에 15.4배인데
그 이후로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랐네요. 4배 가까이. 그쵸? 음. 영업허가 15.4면 순이익퍼로는 거의 20 정도 되는 거로 낮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작년, 재작년, 작년 실적이 늘었고 올해는 벌써 160억, 170억 찍었네요. 그쵸? 반기만에 작년 한 거 다 했고 3분기 실적 나왔나?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얘는 뭐 말도 안 되죠. 얘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때 영업허가 뭐 600대입니다. 600. 그러니까 퍼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뻥튀기 됐냐? 그러면 작년에 2억, 뭐 예전에 좀 벌었을 때가 100억 벌었는데 지금 뭐 반기에 벌써 262억 정도 벌었네요. 반기에 262억.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 사이언스 얘는 건기식 의 강자죠. 그 새싹볼이랑 또 뭐더라? 하여튼 뭐 있어요. 잘 팔아요. 홈쇼핑에서 아주 잘 팔고 있어요. 얘네는. 얘도 이 당시 영업허가 17배입니다. 그러면 결코 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왜 상승하느냐? 이렇게 퍼가 낮지도 않은데 그거는 뭐 당연히 실적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작년에 122억 찍었는데 반기에 벌써 이거 128억 찍은 거예요. 반기에. 작년에 122억 찍었는데 반기에 128억 찍었고 분기 실적 얘는 발표를 했는데 벌써 58억 나왔어요. 현재 누적으로 187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뭐 싸냐 비싸냐 이 논리가 아니고 이렇게 실적의 EPS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죠. EPS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시킨다. 그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의 그러니까 그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EPS 이제 이거는 이제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영업이익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펀데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적정 펄을 뭐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지만 어차피 이 적정 펄하기보다는 어느 기업에 대해서 펄을 얼마나 줄 것인가는 내가 하기보다는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쵸? 맨날 주가가 변동하니까. 그래서 이 퍼는 적정 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EPS도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가 5든 10이든 15든 20이든 30이든 간에 만약에 시장의 어떤 심리,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심리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퍼는 유지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상수라고 치면 우리는 EPS가 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EPS가 상승하면 주가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EPS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러한 그 주식의 특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물론 여기에 심리 막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 예상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니까 자산주든 턴어라운드 주든 뭐 수익주든 성장주든 상관없이 EPS가 증가하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 퍼 갖고 투자할 거면. 왜냐하면 뭐 자산주 사놓고 물고기가 밑밥을 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청산가치 투자법도 있지만 그런 게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나는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 이때는 퍼의 높낮이가 상관이 없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걸로 이제 일반화하기는 뭐 그렇지만 이런 영업퍼가 15배, 696배, 17배지만 주가 상승은 쭉쭉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물론 이제 건설 쪽은 그 시장 심리가 안 좋은 어떤 그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이익이 하락하니까 여지없이 주가도 하락했다. 3호는 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거고 이 한국사이버결제는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의 비싼 수준이 있지만 어떤 호재, 그 애플에 대한 그 호재 그런 거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이스정보통신도 PG 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그 자회사 PG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감과 실적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퍼를 갖고 투자한다 그러면 저퍼냐 고퍼냐를 보는 것보다는 물론 저퍼가 더 좋죠. 하지만 저퍼라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놀아야 된다. 퍼 갖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좀 이렇게 탁탁 끊어갖고 잘해야 되는데 뭐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유념하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익이 상승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하는 것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상승할 예정이라 그러면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주가가 막 슈팅이 나오면 매도할 그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긴 영상을 또 보시게 해서 죄송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